허니 크리스프. 허니 크리스프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이 대학은 한 세기 넘게 추위에 강한 사과 품종을 육종해 왔습니다. 1960년에 키프세이크라는 사과와 임 N1627이라는 실험 품종을 교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한동안 대학 측은 이 교배가 실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원래 기록은 분실되었고 훗날 허니 크리스프가 될 묘목은 하마터면 완전히 폐기될 뻔했습니다. 거의 우연히 살아남은 셈이었죠. 연구자들이 더 유망해 보이는 다른 품종에 관심을 쏟는 동안 이 묘목은 시험 과수원 한편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허니크리스프의 세포는 대부분의 사과보다 큽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세포가 눌리는 대신 터지면서 풍부한 과즙과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식감은 단단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아삭하면서도 건조하지 않습니다. 맛은 꿀처럼 달콤하면서 은은한 산미가 감돕니다. 인기가 절정이던 시절 허니 크리스프는 전 세계 슈퍼마켓에서 일반 사과보다 서너 배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 품종의 특허는 이미 만료되어 누구나 재배할 수 있지만 재배 난이도가 높아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프리미엄 상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란니 스미트. 그레이니 스미스는 이른바 우연한 묘목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씨앗에서 우연히 자란 것이죠. 1860년대 호주에서 발견되었는데 마리아 앤 스미스라는 나이든 여성의 농장에서 퇴비 더미 위로 어린 나무가 자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버린 프랑스산 야생 사과에서 씨앗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이 그레이니 스미스가 그토록 시큼하고 단단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스미스 부인은 이 사과가 매우 쓸모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상쾌했고 가열해도 형태가 잘 유지되어 요리용으로도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이 품종을 번식시켜 지역에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사후 뉴사우스 웨일스의 농부들이 상업적으로 재배하면서 지역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그레이니 스미스는 거의 모든 곳에서 재배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5가지 사과 품종 중 하나입니다. 맛은 매우 시큼하고 거의 감귤류에 가까운 산미가 있습니다. 단맛은 최소한으로 사과치고는 드문 특성입니다. 높은 산도 덕분에 자른 후 갈변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사과 중 하나이기도 해서 샐러드나 과일 플래터에 자주 등장합니다. 핑크 펄. 핑크펄은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 안에 선명한 분홍색에서 붉은색에 이르는 과육을 숨기고 있습니다. 1944년 캘리포니아의 식물 육종가 엘버트 애터가 개발했습니다. 이 사과는 원래 터키에서 온 서프라이즈라는 붉은 과육 품종에서 유래했습니다. 애터는 대부분 독학으로 육종을 배운 사람으로 캘리포니아 외딴 지역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내며 독특한 색상과 복합적인 맛을 가진 사과를 실험했습니다. 분홍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에서 비롯되며 이는 베리류에서도 발견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사과에서는 이 색소가 껍질에만 존재하지만 핑크펄 같은 소수의 품종에서는 과육에도 나타납니다. 맛은 신맛이 강하고 생동감이 있으며 자몽이나 산딸기를 연상시킨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감은 현대 상업용 사과들보다 다소 부드러운 편입니다. 빌렉 옥스퍼드. 이 사과는 1790년경 북아메리카 동북부 옥스퍼드 카운티의 한 농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겨울철 필수 식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늘한 저장고에 보관해 수확철이 끝난 후에도 몇 달간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껍질은 매우 어두워서 깊은 보랏빛부터 완전히 익으면 거의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안쪽 과육은 흰색에서 크림색으로 결이 곱고 치밀합니다. 맛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은은한 와인 향이 감돕니다. 식감은 단단하고 껍질은 매우 두껍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과가 몇 주밖에 보관되지 않는 반면 블랙 옥스퍼드는 적절한 조건에서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후지. 후지 사과는 1930년대 일본에서 렐스 제닉과 레드 딜라이시스라는 두 서양 품종을 교배한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1962년에 공식 출시되었으며 후지 사키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재배되는 후지 사과는 아직 나무에 달려 있을 때 하나하나 종이 봉투로 감싸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충과 자외선, 손상을 막아 더 균일한 껍질 색을 만들어줍니다. 이 품종은 다른 많은 사과보다 높은 당도로 유명합니다. 때때로 후지에는 밀증상이라 불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소르비톨이라는 당분이 과일에 가득 차면서 사과의 일부가 약간 투명해 보이고 꿀처럼 극도로 달콤한 맛이 나는 현상입니다. 일부 재배자들은 저장 기간이 짧아진다는 이유로 이를 결함으로 여기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과를 더 맛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후지는 몇 달간 아삭함을 유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품종과 비교하면 예외적인 특성입니다. 아나낫 레네테. 파인애플 사과라고도 불리는 아나나스 레네트는 수백 년간 유럽 과수원에서 재배되어 온 작은 노란 사과입니다. 16세기경 네덜란드에서 오래된 골든 해리 품종과 알려지지 않은 다른 품종의 교배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입 베어 물면 날카롭고 생생한 맛이 느껴지며 파인애플, 레몬, 배를 떠올리게 하는 강렬한 풍미가 있습니다. 이 산뜻뜻한 산미는 주로 달기만 한 현대 슈퍼마켓 사과들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날카로운 산미가 부드러워지고 파인애플 향이 더 강해집니다. 사이다 풍미를 더해주기도 하고, 당도와 산미의 조화가 요리에 깊이를 더해주어 디저트에도 잘 어울립니다. 과육은 즙이 많고 결이 상당히 고우며 큰, 과일보다 강렬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케이 노벳 러셋. 노브드 러셋은 현존하는 가장 못생긴 사과로 흔히 불립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재배 품종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껍질은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회색 반점과 혹, 돌기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 과육은 실제로 매우 아삭하고 풍부하며 달콤한데, 배를 연상시키는 약간의 견과류 향이 있습니다. 이 껍질은 오래된 사과 품종에서 자주 형성되는 천연 코르크층입니다.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매끈하지 않은 껍질 때문에 이런 사과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품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켄트에 있는 브로그데일 컬렉션 같은 단체 덕분인데, 이곳은 세계 최대의 과일 품종 컬렉션인 국립과일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드 델리시우스. 레드 딜라이시스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과일 것입니다. 1870년대 아이오와의 한 농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묘목이었습니다. 20세기 내내 재배자들은 슈퍼마켓에서 눈에 띄도록 더 진한 붉은색과 더 뚜렷한 다섯 꼭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 계속 품종을 개량했습니다. 농부들은 장거리 운송과 수개월간의 저장이 가능하도록 더 두꺼운 껍질과 더 단단한 과육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의 많은 레드 딜라이시스는 단단하고 약간 쓴 껍질을 갖게 되었고, 과육은 원래의 매력이었던 산미와 깊이를 잃어버린 채 푸석푸석하고 건조하며 밋밋해졌습니다. 외관을 맛보다 우선시하면 좋은 과일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익었을 때는 아삭하고 상쾌하며 은은한 꽃향기와 멜론 향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칸딜 시납. 이것은 한때 오스만 제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터키 품종으로 1944년 스탈린이 크림반도의 타타르인을 추방하면서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터키 북부 흑해 연안의 시노프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시나프 시나픈다는 터키어로 터키와 옛 오스만, 세계 각지에서 재배된 길쭉한 사과 품종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칸딜은 기름 램프나 촛불을 뜻하며 이 사과의 길고 가느다란 형태를 빗댄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궁정 정원에서 널리 재배되었으며 제국의 전성기에 궁정에서 가장 사랑받던 품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7에서 18세기 오스만 문헌에는 이 사과의 이름이 등장하며 최고의 디저트용 사과 중 하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탄불과 아나톨리아를 지나던 유럽의 여행자들과 식물학자들은 종종 이 사과를 기록했고 서양 과수원에 도입하려 했지만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맛은 섬세하고 달콤하며 향기로우며 결이 고운 식감과 맑고 부드러운 과즙이 특징입니다. 서유럽 품종들의 공격적인 산미가 없습니다.
맛은 흔히 순하면서도 복합적이라고 묘사됩니다. 갈라. 가라는 1930년대 뉴질랜드에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과 육종가 중 한 명인 J.H. 키드가 개발했습니다. 키드는 자신의 이전 창작물인 키즈 오렌지, 레드와 골든 딜리셔스를 교배했고, 그 결과물은 결국 키드의 사위에 의해 갈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문 후에 지은 이름으로 갈라 행사치에 어울릴 만한 사과라는 뜻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입지를 넓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사과 중 하나가 되었고 2018년경에는 레드 딜라이스마저 추월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외관보다 맛을 중시하기 시작한 세계적인 취향 변화를 반영합니다. 가라는 중간 크기의 주황빛, 노란, 바탕 위로 붉은 주황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껍질은 얇고 과육은 크림색이며 아삭합니다. 맛은 달콤하고 순하며 산미가 났습니다. 오늘날 판매되는 대부분의 가라는 실제로 로열 가라, 갤럭시, 브루크필드 같은 하위 품종입니다. 가장 많이 재배되는 변종인 로열 가라는 원래보다 더 진한 붉은색을 띠며 너무 흔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가라라고 부릅니다. 아칸사스 블랙. 이 품종은 20세기 초 북아메리카 남부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이 지역은 대륙의 주요 사과 산지 중 하나였습니다. 다방 피해와 대공황으로 거의 멸종될 뻔했지만 살아남았고 지금은 전 세계 셰프와 사이다 생산자들이 귀하게 여기는 희귀한 사과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매우 어두워서 짙은 붉은 자줏빛이 과일의 햇볕 받는 쪽에서는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깊어집니다. 표면은 왁스 처리한 듯 윤이 나며 마치 오칠한 나무 같은 광택이 있습니다. 과육은 옅은 노란색으로 매우 치밀하고 극도로 단단합니다. 흔히 재배되는 품종 중 거의 가장 단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갓 수확한 아칸소 블랙을 베어 무는 것은 아주 단단한 모과를 무는 것과 비슷합니다. 10월 말 수확 시기에는 맛이 날카롭고 떫으며 뚜렷한 산미가 있어서 나무에서 바로 따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늘한 저장고에서 10월부터 이듬해 1월부터 2월까지 숙성시키면 과육이 약간 부드러워집니다. 타닌이 순해지고 산미가 둥그러지면서 아니스, 블랙체리, 향신료, 와인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맛이 만들어집니다. 본질적으로 치즈처럼 숙성되는 사과인 셈입니다. 세포 분해와 맛의 농축 과정을 통해 깊은 풍미가 형성됩니다. 그라벤슈타인. 그라벤슈타인은 서양에서 재배된 사과 중 가장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품종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설에 따르면 현재 덴마크 남부에 해당하는 그로스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라벤슈타인이라는 이름은 그로스텐의 독일어 표기로 회색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품종은 18세기 초 독일 북부와 스칸디나비아에서 잘 알려져 있었으며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 모피 상인들이 이 사과를 태평양 연안까지 가져와 1811년에 캘리포니아에 심었습니다. 이 사과는 중간에서 큰 크기로 약간 비대칭이며 황록색 껍질 위에 주황빛 줄무늬가 있습니다. 투박하고 불규칙한 외관이 특징입니다. 맛은 시큼하고 과일 향이 풍부하며 향이 강합니다. 그라벤스타인은 소스와 주스를 만들기에 세계 최고의 사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과 주스 브랜드 중 하나인 마르틴 앨리스는 그라벤스타인 주스로 초기 명성의 상당 부분을 쌓았습니다. 마룻 니에제츠키아나. 이것은 중앙아시아 산악지대가 원산지인 야생 사과 종으로 현대의 모든 붉은 과육 사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주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나무의 거의 모든 부분이 붉거나 자주색입니다. 꽃은 진한 진홍색이고 잎은 붉은 자주색이며 수피는 붉은빛을 띠고 과육은 껍질부터 심까지 붉습니다. 안토시아닌이 과일 껍질뿐 아니라 나무의 모든 조직에 침투하는 극소수의 사과 종 중 하나입니다. 이 색소 침착이 오늘날 존재하는 붉은 과육 및 붉은 껍질 사과 품종의 상당 비율의 기원입니다. 열매 자체는 작고 떫으며 생으로 먹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주로 유전학적,
학술적인 것에 있습니다. 칼빌 블랑크 디 히베 이 사과는 약 400년간 프랑스 최고의 사과로 여겨져 왔으며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대표 디저트인 타르트 타탱에 반드시 사용되는 품종입니다. 매우 울퉁불퉁하고 볼록한 것으로 유명하며 아래쪽에 여러 골이 있어 다소 기형적인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껍질은 연한 녹백색에서 황백색이며 햇볕을 받는 면에 약간의 분홍빛 홍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칼빌 블랑은 예외적으로 높은 산도와 풍부하고 복합적인 단맛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와인 같고 꿀 같고 약간 향신료가 느껴지는 향미로 묘사됩니다. 최고급 디저트용 사과들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깊이와 농밀한 풍미가 있습니다. 먹는 동안 하나의 즉각적인 인상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맛이 펼쳐지는 사과입니다. 또한 사과 품종 중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상업용 사과의 약 4에서 5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타민C와의 연관성이 밝혀지기 전부터 괴혈병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소푸스 시피츠 이소프 시피츠부르크는 18세기 초 뉴욕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8에서 19세기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서 널리 재배되었으며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디저트용 사과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첫 한 입에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과즙이 터져 나오는데 매우 달면서도 뚜렷한 산미가 있습니다. 대담하고 생기 넘치는 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피, 정향, 육두구를 연상시키는 향신료 같은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딸기, 구아바 또는 껍질에서 느껴지는 꽃향기를 감지하기도 합니다. 과육은 단단하고 치밀하며 일부 사과에 푸석하고 거친 식감과 달리 약간 쫄깃한 질감이 있습니다. 사이다와 디저트 용도로 높이 평가되지만 나무가 병에 걸리기 쉽고 적절한 기후가 필요해 재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소규모 과수원과 지역 시장에서만 거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비네트. 루비네트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 중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 사과입니다. 1950년대 스위스의 발터 하우엔슈타인이 육종했으며 1966년에 상업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골든 딜리셔스의 안정적인 재배 특성과 영국산 코크스 오렌지 피핀의 풍부한 맛을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루비넷은 코크스의 복합적인 향을 유지하면서 단맛과 풍미를 더했습니다. 이 사과는 보통 작은 편에서 중간 크기이며 노란 바탕색 위에 주황빛과 차분한 붉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껍질은 얇지만 맛은 강렬하고 꿀 같으며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산미가 있습니다. 배, 캐러멜, 바닐라, 심지어 아몬드 풍미가 느껴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과 전문가들은 현재 재배되는 사과 중 당도와 산도의 균형이 가장 뛰어난 품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재배가 매우 어려운데 나무가 약하게 자라고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나무가 송이당 하나의 사과만 맺도록 꽃을 집중적으로 솎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